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박정희. 이뤄낸 공만큼이나 과오 역시 뚜렷해 평가가 나뉩니다. 하지만 영부인 유경수 여사에 대한 평가는 불호를 찾아보기 힘드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박정희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유경수 여사의 사후와 시기가 같다는 사실. 힘들었던 가정에서 자란 박정희와는 반대로 유경수는 굉장히 잘나가는 부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충북 옥천의 대지주인 육종관과 이경영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본처 외에 3명이나 첩을 두고 있어 이복남매 포함 12남 10녀라는 어마한 형제 자매와 성장하게 되죠. 3명의 첩 중에 개성 출신의 자매도 있어 큰 개성댁, 작은 개성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이 첩들을 싫어했고 아버지가 반대한 박정희를 사위로 보게 한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식구에도 넉넉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며 옥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상경, 명문이었던 배화여가에 진학. 이때 신데렐라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첩이었던 큰 개성댁의 집에서 지내게 됐던 것이죠. 아버지는 당연히 옥천에 있어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유경수에 보낸 물건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한 개성댁. 그럼에도 불만 한마디 없던 착한 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유했던 탓도 있겠지만 영부인이 되고도 끊임이 없었다는 독수량도 한몫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책보다는 교양과 역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경수의 이런 성향은 유전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마을 소설가였던 유경종은 작은 할아버지, 큰아버지는 조선마을 문신이었던 육종윤, 일제강점기 기독교 운동가였던 육종수는 사촌오빠. 참고로 유경수 여사는 불교입니다. 대학에도 가고 싶었던 유경수였지만 좌절하게 됩니다. 남존 여비가 막연했던 당시 대학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학여행도 못 가게 한 아버지의 반대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당시 고졸은 어마어마한 학력으로 21세 때 옥천 여중에 부임합니다. 가사 과목을 교사로 1년 3개월 재직하죠. 여교사가 손에 꼽던 시절이라 남교사들 사이에 회의를 느껴 퇴직합니다. 박정희를 소개받아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유경수는 체격은 왜소하지만 강직하고 군복이 잘 어울렸던 박정희의 첫눈에 반했고 박정희는 당시 보기 힘든 기품 있고 세련된 유경수에 크게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당시 한국전쟁 중으로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인민군이 점령 중으로 군인 목숨이 너무 위태했고 당시 부잣집의 끝판이던 유경수의 집안과는 달리 너무나 어려웠던 가정과 애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점 찍었던 사위가 있었음에도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썰로는 박정희와 결혼하면 딸이 죽는다는 예언을 들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엄청난 보수파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들거나 반대하지 않았던 유경수도 이번만큼은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이때 든든한 지용군의 어머니죠. 한 여자만 볼 것 같던 군인 박정희를 크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정희는 김호남과 결혼 상태로 혼사 직전에 이혼하며 결혼에 꼴이 나죠. 그때 결혼을 두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끝까지 반대한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예물 반지를 가지고 있던 사촌은 식날 반지를 잃어버려서 급하게 반지를 구매했으며 유경수는 전날 위경련으로 심각히 부은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긴장한 주례 선생은 성을 착각해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런 헉소리 나는 주례를 실수한 주인공인 대구 초대시장의 이름이 허억이라는 사실. 이 결혼 후 아버지와 완전히 갈라선 어머니와 유경수, 경제적으로 어려워 구멍가게를 열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1남 2녀를 낳아 잘 키워냅니다. 어려운 형편에 집에 대문이 매우 낮았는데 유경수는 어려운 형편에도 대문을 개조합니다. 이렇듯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고 소박하고 욕심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22남매 중 유일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 비서일을 했던 건 뛰어난 머리뿐만은 아닐 겁니다. 남편의 쿠데타로 청와대 입성 후에도 한결같이 소박하고 바른 모습만 보였던 유경수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갑작스런 사망 전까지 주된 관심은 오직 국민의 소리, 민원뿐. 하루 중 최대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직접 비서를 보내 처리하도록 한 유경수. 평소 어린이에 관심이 컸는데 고아원과 보육원 등의 봉사활동도 다수입니다. 박정희 전처의 자녀인 박지옥을 키워주기도 할 만큼 성품이 바르고 착해 자연재해 현장, 전쟁 중인 파병 현장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위문했습니다. 한센병 황제를 찾아가 봉사활동 및 정책 수립에도 큰 역할을 하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당시 하늘 같던 박정희의 번위와
의사덕거리는 환자를 영부인이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유경수의 행보로 인식 개선과 처우가 급속도로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덕분인지 민주당 강세의 전라도에서 소록도에서만큼은 박근혜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잘못된 부분이나 정책의 반기를 들고 다독이다 보니 청와대 안에 야당이란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대표적 일례가 5년 군정 연장을 선언한 남편을 최대한 취소하도록 한 것도 유경수죠. 남편인 박정희는 참모들과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귀천 없이 사람을 아낀 것으로 유명한데 노동자 실태를 전해들은 유경수 여사가 노동인권이란 단어도 낯선 시절에 노동교실을 지원하며 권익신장에 힘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사후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건 남편 박정희라는 사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를 노리던 문쇠광의 총에 유경수 여사는 사망하게 됩니다. 200만에 달하는 유흥객이 몰릴 정도로 슬픔은 대단했는데 안타까운 건 소록도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사망으로 끝내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이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가르쳤던 그녀. 독재로 집권해 남편을 반대한 세력에게도 칭찬받던 유경수 여사. 사후에 마약과 종교에 빠졌던 자녀와 정제성장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고도 불안한 행보를 보였던 박정희.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었더라면 하는 가설이 아직까지도 제기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를 유달리 따라 올림머리에 집착했던 박근혜의 행보까지 말이죠.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너무 일찍 가서 아쉬운 유경수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